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권을 이기는 작은 가게 성공 법칙의 저자이자 생활 맥주의 대표이신 임상진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생활 맥주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맥주 플랫폼이라는 맥주 브랜드를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임상진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그 외식업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네. 저도 그렇고 제가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을 만나보니 적당한 멘토를 다 못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너무 모르고 있고 TV 방송에 뭐 외식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창업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매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너무 없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처음 창업을 하실 때는 수제 맥주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없었을 거잖아요. 네. 수제 맥주를 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이런저런 외식업을 했었었는데 네. 수제 맥주를 제가 어쩌다가 접하게 됐는데 그 2010몇 년 됐을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쇼크를 받았고 네. 이게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규제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 너무나도 사랑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4년에 런칭을 했는데 다행히 규제들이 하나씩 좀 해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가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처음에는 어떤 또 분야로 하셨던 거예요? 외식업 하셨다고 하셨는데 외식업도 여러 개 했었었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수입업도 했었었고 많이 했었습니다. 7번째 창업입니다. 생활맥주가. 네. 그러면 이제 맥주는 굉장히 좋아하시나요? 네. 굉장히 좋아했죠.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럴 정도로 맥주에 네. 이제 빠지셨다가 네, 이제 네, 수제 네. 맥주에 네, 네, 또 네. 맛을 들이시고 또 성공을 하셨군요. 그러면 지금 여의도에 1호점을 내셨다고 네. 알고 있는데 네. 여의도에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상권을 정말 많이 알아봤죠. 네. 정말 많이 알아봤고 뭐 좋다는 상권, 생활맥주 타겟에 맞는 상권들은 다 알아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여의도에 집이 가까워서 한번 갔었던 거였는데 네. 사실 여의도 상권을 자영업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네. 주 5일 상권이잖아요. 네. 주말에는 또 영업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또 늦은 시간에 안 될 거다. 네. 기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의도 가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시장이 좀 보수적인 거예요. 잘 바뀌지도 않고 네. 오래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는 굉장히 네. 보수적이고 새로움이 없는. 근데 이런 시장이야말로 저희 같은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가면 사랑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은 이런 시장에 들어가기 좀 힘들 거예요. 뭐랄까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나 같은 힙한 브랜드가 들어가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좀 역발상이 굉장히 잘 먹혔었고 네. 다행히도 그 예상처럼 뭐 굉장히 잘 되고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7번째 창업이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 이전에 외식업 하시면서 성공을 다 하셨나요? 아니면 또 실패를 하셨던 건가요? 성공이라기보다요. 사실 네. 외식업이요. 매장을 내가 하나를 잘한다고 성공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죠. 좀 네네. 잘 됐다. 네. 다행히 실패는 없었어요. 근데 외식업을 해오면서 좀 약간 좀 불합리한 것들 그리고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브랜드를 설계해서 만든 거였고 네. 이제 그런 덕택에 지금까지 좀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외식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시작하시려는 분들 네. 중에서 흔히 하는 어떤 실수라든지 또 네. 착각들이 있을 텐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엄청 많죠. 네. 그 외식업을 대부분의 창업자분들께서 좀 쉽게 생각하시는데 네.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을 만나거든요. 네. 대부분은 사실 외식업을 잘하실 수 없는 분들이세요. 동시에 수없이 많은 수백 명의 고객들을 손님을 계속 대면하고 서비스하는 일에 질리지 않고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인지 네. 이런 걸 먼저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 거기서 걸러지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창업한다는 게 외식업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아주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네. 외식업을 좀 쉽게 보시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많은 그 예비 창업자들 창업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이제 외식업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똑똑한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뭐 회계사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자기가 직접 들어오면은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외식업에 들어오면 바보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소비자들은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꺼이 내가 주는 가치, 그 가치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업에 들어오시면 다 반대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장사라는 개념이 그래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장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는 무언가를 사고 팔고 이익을 취하는 어떤 행위인데 사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먼저 소비자한테 어떤 가치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멍가게를 하든 뭘 하든 사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그만 가게를 차린다 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도움이 될 만한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없었던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기업가 정신인 거죠.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생활 맥주를 오픈을 하셨을 때 이렇게 또 커질 줄 아셨었나요? 아니면 저는 사실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만든 브랜드긴 해요. 왜냐면 저도 나이가 좀 동안입니다만 나이가 좀 있어서 제 주변 지인들, 뭐 가족들도 이제 퇴직할 나이가 돼서 내가 잘 설계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브랜드로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있었었어요. 실제로 제 주변 분들, 제 절친들, 형제들도 생활 맥주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성공한 브랜드죠.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만든 브랜드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에요. 무한 책임감도 또 생기고 더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좋은 매물 찾기가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검색이 뭐 취미가 된 셈이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요즘에도 취미를 유지 중이실까요? 계속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디스코라든지 밸류맵이라든지 뭐 계속 들어가서 시장을 주시하고 봐요. 살 것도 아니면서 계속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리고 무슨 약속이 있더라도 그 동네를 먼저 갑니다. 저는 한 15분, 20분 전에 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는 게 제 그냥 거의 루틴이에요. 그러다 보면 왜 이 동네에 이런 게 없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수년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발품 판다고 얘기하잖아요. 약간 부동산 보는 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운영하고 있던 커뮤니티에 처음 그 이름이 발품불패였거든요. 발품이 답이다. 맞아요. 그 로드맵이나 이런 걸로 봐도 모르는 것들이 맞습니다. 직접 가보면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 하기 전부터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네, 상가 보고 이제 상가 매물 보는 것들은 뭐 오래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계속 봐왔고 지금은 뭐 그냥 대충 봐도 대충 감은 오죠. 이랬던 경험이 지금 어떤 위치 선정이라든지 또 매장을 늘려나갈 때 많은 도움이 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저희가 직영을 계속 오픈하고 있고 지금 54개가 있는데 요즘에는 직영을 결정을 할 때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제가 직접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요건을 보면 오픈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쓸 정도가 됐죠. 그럼 많은 초보 창업자분들이 좋은 상권을 어려워하잖아요. 대표님이 보실 때 또 이런 상권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이제 업종마다 다릅니다. 많은 초보 창업자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요즘 뜨는 아이템이 이거니까 이게 대박이 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이템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좋은 상권을 이제 쫙 찾죠. 사람 많은데 강남역, 홍대, 어디 명동 쫙 찾아요. 완전히 잘못된 접근 방법인 거예요. 내가 어떤 그 브랜드를 할 거고 어떤 그 업종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상권이 또 완전히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 브랜드가 들어갔을 때 사랑받을 수 있는 상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아니고 내 브랜드가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업을 좀 두려워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초기 자본도 있고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잖아요. 대표님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건 없으셨나요? 있죠. 저는 모든 창업가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게 빈말이 아니고요. 오픈 전날 잠 못 자실 거예요, 대부분. 그게 뭐 1억이 들었건 2억이 들었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확신해서 이 가게를 계약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 하더라도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압박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직영점을 오픈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있어요. 이 동네에 이런 매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확신 같은 거, 두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베이커리 커피를 창업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면서 그 동네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맥주는 직영점 운영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직영점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인력 관리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대표님만의 인력 관리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인력 관리가 그 외식업에서 굉장히
큰 이슈죠.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 내가 뭐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외식업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거를 뭐 조금 보완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내가 해결은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자영업자분들이. 그러려면 약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내 업무를 좀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직원이 가장 손쉽게 일할 수 있는 방식을 내가 미리 만든다든지, 매뉴얼도 최대한 단순하게 그 직원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복지 같은 혜택을 좀 준다든지, 그리고 입사할 때부터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지 자긍심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인력난을 제가 해소할 수는 없지만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한 가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그럼 뭐 3가지 하셔도 되고요. 일단 뭐 저는 외식업자분들도 좀 꿈을 좀 더 크게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제 그 외식업 하시는 동료분들한테도 얘기하는데, 후배분들한테도 대부분 외식업에 들어오실 때 이 사업을 오래 하실 생각을 안 하세요. 이거를 어떻게든 띄워서 할 생각하세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사업은 대를 이어서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 또 사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계속 성장하는 사업이 또 엑시트 가능한 거고, 이게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산업도 발전하고, 그래야 원하시는 대로 엑시트 가능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좀 꿈을 좀 크게 갖자. 우리가 작은 뭐 장사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걸 기업화해서 정말 사업가 마인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뭐 궁극에는 뭐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좀 큰 꿈을 가지시고 좀 도전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임상진 대표님의 앞으로의 어떤 목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 목표는 뭐 뻔합니다. 저는 글로벌한 맥주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제 인생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고객을 많이 창출하셔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전투를 빕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임상진 대표님과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2가지가 있습니다. 임장 한번 나가지 않고 6개월 이상 공부만 하는 거, 주변에 물어보지 않고 돈이 안 되는 물건 덜컥 낙찰받는 거, 이 2가지만 하지 않아도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는요, 혼자 하려고 해서 그래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계속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반드시 필요하고요. 내가 모르는 지름길을 알려줄 수 있는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디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야? 지금 라이프 체인징 카페로 오세요. 카페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고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카페에서 다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막막하지만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라이프 체인징 카페에서 시작해보세요.